안녕하세요. 최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친 경우 위자료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친 사고 유형으로서 대표적으로는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출장 중 사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먼저 산재 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은 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초과 일시이익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먼저 산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 기존에 산재에서 받은 각종 급여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각종 보상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이익, 위자료 등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항목들을 보상을 받을 때는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각종 급여를 공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공제를 해야 되냐? 그러한 분쟁이 보상 실무에서 가끔 발생이 됩니다. 때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이익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 작은 금액을 큰 금액으로 빼게 되면 공제되지 못하는 초과 급여액이 생기겠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이 급여들의 금액이 이 정도가 되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이익 금액이 이 정도가 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이만큼 공제되지 못하는 초과 급여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공제되지 못한 초과 급여를 위자료에서 빼고 남은 위자료만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총 위자료에서 초과 급여를 빼게 되면 이것만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분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전액을 보상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나 법원은 어때요? 법원은 보험회사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각종 보상 항목에서 산재에서 받은 각종 급여를 공제할 때는 상호 대응되는 동일한 성질의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이익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비슷비슷한 항목끼리 공제를 해야 되지, 위자료는 이러한 급여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위자료 항목에 대해서는 설령 초과 급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 급여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이자 산재사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는데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기왕증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과실상계, 기왕증 감액으로 인해서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이익 금액이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액보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초과되는 이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고 결국은 그러한 초과 손해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한 결론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